저는 어제에 이어가지고 오늘 또 한근영 후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근영 후보 사무실을 방문해가지고 한근영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임하는 또 자세, 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각오로 뛰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우파의 한몸에 지지를 받고 있는 젊은 후보, 한근영 후보. 오늘 한근영 후보의 모든 것을 다 솔직담백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근영 후보. 어떻습니까? 총선, 이번 임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자기 어떤 각오 이런 것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JBC 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맨날 총선 들고 나서는 제대로 못 봤는데 이제 나오네요. 제대로 나오는 거 맞죠? 총선 들어가고 나서 못 봤는데 저도 이제 채팅은 안 쳤지만 조용히 시청자로서 보다가 이렇게 제가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 중에서도 사실 제가 나온 지역이라 가지고 그런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해운대 갑 지역은 정말 의미가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7적 중에 5적 5명은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2명은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그리고 2명은 서울에서 한 놈, 서울에서 한 명, 그리고 부산에서 한 놈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한 놈 부산에서 나온 곳이 이곳 해운대 갑. 그래서 지역구를 옮기면서까지 해운대 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해운대 갑으로 했었으면 사실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 게 그때는 솔직히 하태경이 도태된다고 많은 분들이 부산 당원분들이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해운대 을로 지난번에 나갔던 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던 차에 하태경이 들어가서 공천이 되는 이 잘못되는 과정 이것을 보고 진짜 이 집단은 더 이상 회생의 가능성 자체가 없구나.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작게나마 확신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큰 확신이 주어져서 이제 후보로서는 사실 힘든 결정이지만 기꺼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포텐셜이 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제가 당선이 되면 진짜 지금까지 있었던 판도 자체가 그 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역정을 심판할 수 있는 포지션에 젊은 후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볼 생각이고 지난 3년여간의 저의 투쟁 얼마만큼 제 그릇이 커졌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걸 다해서 부딪혀볼 생각입니다. 지켜봐 주시고 꼭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운동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시에서 6시 반 정도 그날 아침 일정 잡은 거에 따라 그 지역에 6시에 사람이 안 나오고 6시 반부터 나오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때부터는 6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보통 그렇게 아침 인사를 하고 들어와서 지금 원래 이 시간에 아침 먹고 한 1시간 정도 살짝 쉬었다가 또 나가서 12시 정도까지 또 돌고 12시에서 또 식사하고 1시 반이나 2시 정도까지 좀 잠깐 쉬고 전화 좀 했다가 그다음 그때부터 이제 또 계속 사람 일일이 만나면서 하고 5시 정도부터 있는 거는 연설도 좀 하고 퇴근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았는데 5일 동안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선거운동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히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제가 너무 제가 솔직히 담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가 너무 그냥 한 길로 우직하게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왔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그리고 그 뜻이 변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좀 살짝 많이 놀랐는데 지금 솔직히 이제 우파의 청년 후보로서 나와서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60, 70대들한테 호응이 좋은 것보다 20, 30대들한테 호응이 더 좋아요. 네, 그래요.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만나보니까 20, 30대 젊은 층들이 한근영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여기 많이 높던데 네. 우리 한 후보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청년 중에 한 명으로서 청년 정치를 한다고 나오는 사람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 정치인으로 나온다고 한들 TV에서 언론에서 주목해주면 살짝 얼굴만 비치고 실질적으로 행동 안 하고 뺀질거리는 뺀질이들 그리고 집안 배경 좋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사실 실질적으로 파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직감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지난 3년여간 투쟁하면서 제가 그런 걸 뺄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좀 제가 남들 앞에 그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당당하게 또 부딪혀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좀
확실하게 어필이 되지 않나.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자신감 없게 얘기하는 것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청년들이 좀 호응을 해주지 않나. 진짜 20, 30대 호응이 한 60, 70대 어른들 호응에 몇 배는 좋다는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후보자 인물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하태경이하고 우리 그 한건영 후보하고 인물 비교할 때 아주 그 키도 크고 또 잘생겼다 이런 말들이 지금 이 지역 주민들 많이 하던데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장년층들도 한 후보를 많이 지지하던데. 일단 무조건 하태경은 안 된다. 이 어떻게 우파가 아닌 자를 뽑을 수가 있느냐 하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일단 제가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거 불가능한 판은 아니겠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아무리 저를 안 좋게 보는 사람이더라도 젊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고 일단은 힘내라라고 말은 한 번씩 다 해줍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심지어 이제 좌파 성향이 강한 어른이라도 그래도 청년이니까 힘내라, 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실제 이제 지금 이 선거운동을 하면 전국적에서 우리 공화당이 느끼는 현실이 왜 지금 이 미래통합당하고 이 통합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들을 지금 우리 그 한 후보도 선거운동하면서 많이 느낄 건데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는 특히 이 지역에서 나온 후보가 하태경이라는 후보라서 더욱더 말하기가 좀 편한 것 같습니다. 우파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보수의 가치를 말아먹고 이제 보수 우파 국민들이 기만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에 단합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도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뭉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어른들이 있긴 한데, 어머니 아버님의 그러한 불안함, 초조함, 그리고 이제 아쉬움 등을 잘 알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 공화당 지지율이 오르고 또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이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세력들이 우리 공화당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을 왜 죽이는지에 대한 그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죽인다고 봅니까? 왜 죽이긴 맞선다고 봅니까? 우리 공화당이 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기득권이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잡아먹혀서 아예 종말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보수파 우리 어머님 아버님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수우파 정치인을 뽑아줘 왔습니다. 걔네들이 조금 비겁하고 조금 부정부패해도, 그런데 그 비겁하고 부정부패했던 게 골무면 짜야 되는데 그게 짜지 않고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는 종기가 아니라 완전 암덩어리가 돼서 모든 장기와 모든 보수파의 국민들의 삶까지 죽여가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그래도 보수파 얘네들을 찍어줘야 문재인이랑 싸울 수 있지 않겠느냐. 문재인과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문재인을 막을 능력도 안 되는 자들, 막을 생각도 없는 자들을 더 이상 키워준다는 것, 자신들을 뽑아주면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국민을 속이는 기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오히려 그 자들의 그러니까 그렇게 오만하게 했고, 더 이상 국민들은 보수파 정당에서 나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뽑아주는구나,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렇게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렇게 이 나라를 경제를 안보를 지키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왔는데, 또 이번에 그렇게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기들을 뽑아야, 될 놈들을 뽑아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자칭 우파 시민단체들이 우리 공화당 당사 앞에 몰려가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이중대이자 우파의 표를 갈라먹는 천하의 역적당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지지자들이 붕괴를 하고 있는데, 한건영 후보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선거 뛰다가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지만 얘기는 들었거든요. 보고는 받았는데, 참 진짜 일생을 그 보수파 정치인들의 개로 살아온 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국민을 이렇게 속이는구나. 진짜 뻔뻔하기가 그지없다. 우리 태극기 초창기 우리 당이 생기기도 전에부터 그 몇몇의 자들이 해왔던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 태극기 든 국민들은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실 그냥 평범하게 보수파 그냥 지지하고 정치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온 국민들에게 그렇게 또 호도하는 꼬라지 욕까지 나오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고 있으니까 너무 붕괴가 사실 들고요. 그자들이 말을 하는 이제 보수파를 죽이는 행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미래한국당의 공천이, 미래통합당의 공천이, 그리고 우리공화당을 아예 연대 또는 통합도 안 하고 그냥 완전 버리고 우리가 아예 이렇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 몰아넣은 것 자체가 보수파를 죽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 특징들이 결국은 어떤 그 때가 되면 허울을 벗는다는 거죠. 허울을 벗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이 모르는 단체들이 거의 뭐 4.15 총선 연대가 많은 단체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나라 지킴이 고교 연합, 또 대한민국 수호 불교 또 총연합, 공정사회 국민 감시단, 뭐 이런 단체들, 뭐 자유연대, 진실과 정의연대, 태극단, 뭐 선양회, 한미동맹 지원단, 이런 이제 우파 시민 단체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게 이제 언론기사에 나왔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래통합당하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떠나서 아예 지령까지 받고 움직이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모든 속한 사람들이 다 미래통합당의 특정 혹은 당직자나 아니면 그런 수뇌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단체 수뇌부 혹은 이제 그 단체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러한 지령 혹은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원래 사람들을 속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조금에 맞는 말을 섞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뭉쳐야 산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참 명언인데, 그 말을 가지고 그 말로 이제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또 뭉치지 못하게 하는, 저 당이 나쁜 당이다, 죽여라, 이렇게 하면 또 와 몰려가가지고 좀비처럼 싸우거든. 솔직히 저는 보수파 정치에 그러니까 보수파 정치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인들의 면면 썩은 그런 모습을 떠나서 더욱 제가 보수파 정치에 조금 약간 회의를 가지는 거는, 지금 지난 수년 동안 이제, 그러니까 혹은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그리고 조원진 대표님도 그렇고 국민을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싸우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면 국민이 알아줄 것이다. 그런데 보수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자유의지 그 자체는 별로 그렇게 챙기려고 하진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스스로 국민들이 판별력을 가지고 얘네들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하면 자신들이 감시 대상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유의지를 죽여버리고 그냥 노예처럼 자신들을 뽑고, 그리고 그 이념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하는 그러한 이념만 무장을 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저는 정치가 확실히 아직 9세대의 정치가 남아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또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에서 이 그대 야당, 그대 우파 정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지지당이 아니라 박근혜 배신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배신당. 웃기게 그지없습니다. 박근혜 배신당은 미래통합당 아닙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그렇게 철저하게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물리적으로나 완전히 죽여놓은 그 자들에게 사실 성인의 정신으로 그러한 메시지까지 냈는데 모든 것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 자들과 연대를 하기 위해서 공천이나 이러한 가정을 한 달여를 미뤄뒀습니다. 당으로서는 사실 엄청난 손해였죠. 그거를 내부적으로도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았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뜻을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면서 조원진 대표님과 지도부가 그렇게 참고 인내하면서 견뎌와가지고 결국에 그자들한테 완전 버림을 받았죠. 대통령을 버린 그자들을 또다시 오히려 우리가 박근혜 배신당이다 이딴 표현을 하는데, 진짜 평생을 그쪽 당의 개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제 그 논평이 좀 세요. 천하의 역적들로 우리는 이들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그 저주 대상이 조원진, 서청원, 허평한, 서석구, 인지연, 우리 한근영 후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네. 그래서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 저주의 대상이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 나라를 망친 미래통합당으로 해야 되는데,
이장 우파들이 지금 현재 이 우리 공화당을 향해 이렇게 공격을 세게 하고 있는데, 이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한건영 후보 얘기들은 눈은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들이 그냥 이렇게 노는 이유가 지금 일반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자들이 외치는 이 말이 지금 이런 시민단체를 가장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대로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게 좀 아주 우려스러운 일들입니다, 이게. 불과 한 일주일 전쯤이었네요. 처음으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역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를 그대로 그쪽 단체에서 읊고 있네요. 절대 연결고리가 없다고 보지 않고 그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한번 파헤쳐보고 싶을 정도지만 사실 뭐 그러한 사람들을 일일이 신경 써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참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그리고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뭐 이 나라를 지켰던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떠나서 이제 우리의 선열들을 보면 진짜 불가능한 전투를 이기고 불가능한 전투여 보이니까 수많은 배신과 수많은 모함과 수많은 음해를 받고 그걸 뚫고 내면서 나라를 지켜내셨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께서 마지막에 본인의 목숨까지 화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순신 장군을 모함했던 그자들도 지네가 역적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순신 장군이 뭐 선조 폐하를 무시했다 뭐 이런 별의별 이유와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병사들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병사들을 사지로 내몬다 이런 별의별 가짜는 말을 다 붙여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모함하는 명분을 만들었을 텐데 원래 사람은 자신이 만든 비겁함에 속기 마련이거든요. 그거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생각하는 그 비겁함이 지금의 보수우파를 죽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심각합니다. 얘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우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 파괴에 앞장설 것이다. 우리 공화당 파괴에 앞장설 것이다라는 말과 그리고 이 조 대표와 허평한, 서석구, 인지현, 서청원을 영원히 저주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역적당이라고 이런 표현하는 것들. 지금 이런 표현들이 좌파에서 노는 게 아니고 자칫 이거 지금 이 우파 시민 단체라고 일컫는 자들이 이런 주장을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공화당이 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 여론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단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총선 마무리 지으면 이제 그자들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파에서 우리보다 강한 행동력을 가진 집단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코 다칠 건드리지 않아야 될 화산을 건드렸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 정말 웃긴 게 이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걸어왔던 길을 쭉 돌아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김무성이나 유승민 같은 자들에게 뭐 저주를 퍼붓는다 이런 발언 그자들이 입으로 한 적이 있을까요? 우파를 죽인 우파의 국민들을 죽인 이 김무성 유승민을 평생 저주한다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 한 적 있을까요? 그자들이 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서 미래통합당으로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냥 우리의 배에 승선했으니까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 칼을 찔렀던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건 다 우리 자산이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동지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자들은 그러한 비겁함과 위선에 진짜 침을 뱉어주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논평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건데 우리 한건영 후보 인터뷰를 끝나가지고 제가 잠시 이 자들 했던 얘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좀 논평을 할게요.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5일밖에 안 남았고, 이제 이 마지막 막판 스파트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점적으로 다 돌아봤어요? 전체 지역구를 다 돌아봤어요? 예, 지역은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 지역 자체가 배드타운, 그러니까 완전 출퇴근 혹은 이제 학교는 그나마 안 가가지고 학생들 혹은 이제 청년들이 아직 지역에 있긴 한데, 진짜 원래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새벽까지 술집을 돌고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10시 넘으면 사람이 11시 정도 되면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 코로나 때문에 길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운동을 뭐 체력 상해 가면서라도 새벽까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뭐 한 11시 정도 되면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일찍 자고 일어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해왔던 대로 우직하게 부딪히면 원래 처음에 봤던 사람들이 제가 맞는 소리를 하는데 뭐
한 번이겠지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보면 그 사람에게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의 당당한 모습을 조금 인정해주고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물 한 방울이 막 수없는 시간 동안 억겁의 시간을 걸쳐서 바위를 뚫듯이 제가 물 한 방울보단 세지 않겠습니까? 저의 목소리와 저의 의지가 그리고 저의 신념이 우리 당의 힘이 국민들 마음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가지고 하태경 잡고 국회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참으로 고된 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고된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싫어도 힘들지만 아마 동지분들 다 지금까지 싸워오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요.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포기하면 지금의 이 잘못된 대한민국, 잘못된 보수 우파의 이러한 행태 그리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위선자들의 행태 그런 것들을 지켜보십시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진실이었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실권이 다 넘어가든 북한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든 아니면 이 나라의 종북 좌파에 의해서 완전 장악당하든 아무도 실질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정치인 한 명 그리고 이제 학자 한 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한 명의 투사가 필요합니다. 그 투사는 평범한 국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교수도 군인도 누구든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의지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의지가 있는 분들만 모인 곳이 우리 공화당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날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전사 중에 한 명으로서 최전선에 있는 전사 중 한 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문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 빨리 이제 선거운동 나가셔야 되죠. 예. 자, 선거운동 나가면서 마이크는 저한테 이제 바통 터치를 하고 바톤 터치 하겠습니다. 잘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자, 잘 다녀오십시오. 자, JBC다 애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마이크를 좀 넘겨받았습니다. 어제, 일부 이제 자유우파라고 자칭하는 시민단체들이 우리 공화당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항상 했던 얘기가 뭐냐면요. 빨리 너네들이 이야기를 해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고 석방을 외쳤던 자들, 이 자들이 결국은 이 자유한국당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실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지지에 대한 입장 표명이 돼야 되고, 이것이 이제 바로 우리 어떤 이게 자체의 스밍아웃인데, 이들이 보십시오. 지난 2년 동안 JBC가 방송이 그렇게 이 주장을 펼쳤지만 입을 다물고 있다가 결국 총선이 이제 코앞에 오니까 바로 그 우리 공화당 죽이기 행태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당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3년 동안 지켜온 당을 해체시키겠다니, 역적들이라니, 또 특정 인사들을 해가지고 저주의 말을 뱉겠다, 저주를 하겠다, 이런 식의 파괴를 시키겠다, 이런 행위를 보면요. 저자들이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아직도 못 깨달은 그 자들 같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던 자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어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접하면서 사실 굉장히 붕괴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이 자유우파 국민들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입장을 가져오면서 이제까지 까치발길로 그런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일방적인 언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느냐. 뭐 사실 저는 진정한 자유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뭐 어제 나왔던 그분들이 진정한 자유우파라고 봅니까? 저는 자유우파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기회주의적 삶을 살았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기회주의와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이 기회주의, 위선주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것은요, 당연한 얘기라고 봅니다. 진실과 정의편에 서지 못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던 자들의 실체를 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총선은 말입니다. 총선은 결국은 이 총선에서 나타난 부분들, 우리가 우리 공화당이 창당이 되고 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결국 사람들의 지지 세력들이 분산이 되듯이 또 우파들도 예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로 다 뭉쳤는데 그 탄핵 무효로 뭉쳤던 자들이 결국은 뿔뿔이 다 자기 이익단체들을 다 이제 흩어졌습니다. 이 결국은 이 자유우파의 어떤 그 이념의 잣대도 이 도레미파 솔라시처럼 각자 섹터별 영역들이 다 있습니다. 영역들이 다 있고. 근데 이 좌파들이, 예를 들어 좌파들이 이런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정의당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 지지자들이 정의당을 향해가지고 파괴시켜야 될 정당, 파괴 정당이니, 그리고 역적당이니,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을 향해가지고 또 그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것은요, 이거는 언어의 도단입니다. 이 언어의 어떤 이 확인 사살이 넘어간 범위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어떤 성명을 발표하고 반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이게 지금 총선 막바지에 이르러 가지고 이들의 이런 우리 공화당 죽이기가 더욱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선 현장에서 가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를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시켜주는 정확한 하나의 명확한 기준점이 되었다라는 부분들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분개할 필요가 없고 지금 고지가 저기입니다. 고지가 지금 5일 뒤면 고지에 깃발을 꽂아야 될 그 상황입니다. 깃발을 꽂아야 될 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거기서 또 우리가 울분을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올인해버리면요 또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당 차원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여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선거운동에 지금은 선거운동입니다. 선거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모든 것들 활약을 집중해가지고 그 총선이 끝나가지고 이에 따르는 모든 그 결과들, 이에 따르는 이 여러 가지 명예모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제가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또 한근영 후보 사무실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오후에 지금 방송 끝나고 저는 한근영 후보 한번 유세하는 걸 보고요. 그리고 대구로 넘어갈 겁니다. 대구에 다시 가가지고 대구에서 또 조원진 후보 또 대구에 출마했던 우리 공화당 자유우파 후보들을 또 만나가지고 그들의 어떤 그 선거운동이라든지 그들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산에서 일정은 여기서 끝내고 이제 바로 대구로 내려가가지고 대구에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현재 조원진 대표의 어떤 당락에 따라서 앞으로 자유우파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원진 대표의 후보의 당선은요, 이 자유우파 승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많은 분들, 내일 또 많은 분들이 지금 대구로 집결하게 해서 선거운동을 돕겠다 그러는데요. 일단 선거운동 돕기 전에 이 조원진 후보 지역구에 있는 선거 전략을 짜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선거운동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대구로 오시는 분들 교통 건강 잘 하시고요. 마스크를 꼭 끼십시오. 그리고 뭐 대구에 오더라도 사람이 안 보입니다. 구미에 가더라도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지금 실종된 선거. 이게 이제 이 선거 자체가 너무나 실종된 선거에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유세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우리 또 한근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됩니다. 이미지가 되고 또 잘생겼지 않습니까? 핸섬 보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아까도 뭐 인터뷰하다시피 20, 30대 층에서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수층과 결합될 경우에는 한근영 후보가 이 해운대 갑 지역에서 상당히 그 사고를 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합니다.
제2시가 방송, 부산 해운대갑 한근영 후보 사무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